이 영상은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괴담도 아니고 초자연 현상도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고 생존자의 증언이 존재하며 의학적,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1978년 소련,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남쪽에 위치한 카마르다반 산맥. 이곳에서 등산 경험이 풍부한 젊은이들 7명이 단체 산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도 아니었고 장비도 충분했으며 일정 또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모든 것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산 도중 아무런 경고도 없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단호분,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이유 없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비명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품, 눈과 귀에서의 출혈, 통제되지 않는 발작.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도망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6명 사망, 현장 즉사. 그리고 단 한 명만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채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카마르다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종 디아틀로프 사건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디아틀로프 사건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행동의 문제라면 카마르다반 사건은 인간의 몸과 뇌는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그랬는지도 무엇이 공격했는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증상으로 단 몇 분 만에 이성을 잃고 사망할 수 있었는가?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괴담을 배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걷어내며 의학과 생리학, 그리고 환경과학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978년 여름 카마르다반 산맥에서 벌어진 그날의 기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인간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씩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1978년 8월 카마르다반 산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름 산악 환경이었습니다. 폭설도 없었고 기록적인 한파나 태풍도 없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이동을 중단해야 할 만한 기상경보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산의 위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외부 환경의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동시에 발생한 급격한 붕괴였습니다. 등산팀의 리더였던 루드밀라 코로비나는 하산 도중 가장 먼저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고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입과 코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신이나 공황 발작과는 다릅니다. 거품은 폐 내부에서 체액이 급격히 차오르거나 호흡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도우려 다가간 대원들 역시 거의 동시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불안, 이유 없는 공포, 방향 감각 상실,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흩어집니다. 이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신체적 증상이 강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발렌티나 우토첸코의 증언은 이 사건의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쓰러진 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길어야 몇 분이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이미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서로 다른 증상을 보인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 질환이나 우연한 사고 가능성을 거의 완전히 배제합니다. 감염병 역시 이처럼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발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는 가능성은 단 하나, 외부 요인이
신체에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공식 기록은 이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외부 외상은 거의 없었고 싸움이나 추락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장기, 특히 폐와 심혈관계에서 심각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급성 심폐 기능 정지, 내부 출혈, 폐부종. 이는 신체가 단시간에 산소 공급을 잃었거나 신경계가 치명적으로 교란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과학적 가설은 독성 가스 노출입니다. 산악지대, 특히 지질 구조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황화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특정 기압 조건에서 갑작스럽게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스들은 저농도에서는 어지럼증과 불안을, 고농도에서는 즉각적인 신경마비와 호흡 정지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스들이 대부분 무색무취이거나 냄새를 인지하는 순간 이미 치명적인 농도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황화수소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는 썩은 달걀 냄새를 느낄 수 있지만 고농도에서는 후각신경이 즉시 마비되어 냄새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노출자는 이유 없는 공포와 혼란을 느끼고 곧바로 발작과 호흡 곤란에 빠집니다. 이는 카마르 다반 사건에서 보고된 증상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급성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특정 지형에서는 공기가 정체되며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먼저 마비시켜 이성적 판단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공포와 충동에 지배되며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독성 가스 가설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저산소증만으로는 눈과 귀에서의 출혈, 급격한 폐부종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시 소련의 군사 실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바이칼 호수 인근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비공개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문서나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가설은 과학적 분석보다는 역사적 의심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명확한 교훈을 남깁니다. 인간의 이성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산소, 화학물질, 신경 전달 균형에 극도로 의존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경험과 훈련, 의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카마르 다반에서 벌어진 일은 공포에 의한 패닉이 아니라 생리학적 붕괴였습니다. 그들은 미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공격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으며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끝냈을 뿐입니다. 카마르 다반 사건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괴물이 없고 음모도 없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악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주는 공포는 그 반대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자연현상과 인간의 몸이 가진 한계가 정확히 맞물렸을 때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7명의 등산객은 특별히 불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고 준비도 되어 있었으며 서로를 신뢰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조용히, 냄새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인간의 신경계를 공격했습니다. 신경 독성 물질, 급성 저산소증, 그리고 패닉 반응.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판단력은 사라지고 논리는 붕괴되며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행동만을 반복합니다. 뛰고 숨 쉬려 애쓰고 소리를 지르고 의미 없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멈춥니다. 카마르 다반 사건은 바로 그 과정을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훈련과 경험이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생각보다 훨씬 얇고 환경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단 5분, 이 사건에서 가장 반복해서 언급되는 시간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스스로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포 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실제 인간 생리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 그녀의 존재는 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고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운 좋게 치명적인 환경에서 몇 미터 더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이 사건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카마르 다반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같은 조건, 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달랐을까? 우리는 과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누구도 확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산악 사고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붕괴의 속도에 있습니다. 천천히 굶주리거나 저천으로 잠들거나 구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카마르 다반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왔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반드시 극단적일 필요가 없고 인간은 반드시 약해져야만 비극이 발생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건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숲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카마르 다반에서 벌어진 일은 그저 인간의 몸이 한계를 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괴담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믿는 세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마르 다반 사건. 단 5분 만에 벌어진 집단 붕괴.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